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학년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과학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넘겨줘도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나 좀 내용이 너희가 느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따로 해주시면 오류 부분 있으면 정정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이 중에서 전도는 어떻게요? 뭐 입자들이라고 할게요. 입자들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체물질 같은 경우에는 열을 어떻게 전달하냐 그러면 얘들이 바르르 떨어요. 그러면 진동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의 형태죠. 반면에 대류는요, 직접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이동한다. 그러면 물이 이동한다. 무조건 대류예요. 왜냐? 입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은 다 대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대류고요. 다음 복사입니다. 복사는 얘가 에너지를 가진 애가 있는데 얘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기나 뭐 물이나 이런 어떤 전달하는 어떤 입자가 없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게 대표적인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C가 그거네요. 복사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금속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이 것만 봐서는 우리가 좀 감이 안 옵니다. 그죠? 지금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그리고 대전된 금속구 이렇게 있어요. 대전되진 않은 금속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플러스를 띠는 양전화, 뭐 원자 핵을 띠는 얘가 두 개 있고 뭐 주변에 전자가 뭐 이렇게 두 개 있다. 뭐 이런 상태라면 얘는 대전되지 않은 거죠. 반면에 대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를 띄었는지 전자를 얻었을 수도 있고요. 뭐 잃었을 수도 있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면 전자를 하나 얻었을 거고요.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면 전자를 하나 잃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멀어졌다라는 정보가 있네요.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뭘로 대전되어 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려면 전자를 어떻게 중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개 더 얻었겠죠. 뭐 한 개 얻었을 수도 있고 두 개 얻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옳은 설명만은 먼저 A에서 전자는 P 쪽에 가까운 쪽, 지금 가까이 딸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야겠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두 번째, B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고요. 세 번째, P를 제거하면 얘랑, 그러니까 P 얘가 중간에 막대 없애고
얘랑 얘랑 둘이 딱 남긴다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 그러면 서로 당길까요? 멀어질까요? 그러니까 뭐 당기겠죠?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데,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멀리 요거랑 비슷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지?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멀어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상호작용 작용해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요건데요. 현재 위치처럼 지금 요 상황이랑 뭐 다를 게 없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친구 근처에서는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쪽이 이쪽에 남을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3번입니다. 이건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도전하다가 좀 힘들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네요. A가 B보다 더 큰 물리량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올 때는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감으로 하면 틀리도록 문제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속력, 이건 뭐 아니죠. 속력은 같죠. 우리 이렇게 이제 감으로 하면 안 틀린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좀 틀렸네요.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봐봐요. 속력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지 지금. 그래서 당연히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얘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A가 더 B보다 더 클 거예요. 운동에너지, 속력이 더 크니까 운동에너지도 더 크다?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둘 다 출발해서 낙하해서 운동에너지였기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의 위치에너지가 곧 나중 상태에서의 둘 다의 운동에너지 되므로 A에서의 위치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요, 9.8 곱하기 MH, M 곱하기 2H 이렇게 되고요. B에서의 처음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즉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이 2M이고요. 곱하기 높이 H. 같네요. 그래서 얘는 같습니다. 큰 물리라고 하겠네. 아무튼 A 같다 B. 역학적 에너지도 같죠. A 같다 B.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속력은 얘가 더 크죠. 4번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주기가 뭐였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2분의 T0만큼의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0니까 B의 주기는 T0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 A랑 B랑 비교하면 B가 더 크네요. 다음 두 번째, 진동수라는 개념도 나오네요.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진동수는 뭐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수인데 단위 시간이 1초거든요. 얘도 또 나오네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니? 여기서 뭐 초가 안 나오니까 진동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동수의, 그러니까 뭐
똑같은 시간 동안 얘는 뭐 t제로 동안 시간 동안 얘는 한 번 진동했잖아요. 얘는 t제로 동안 두 번 진동했네요. 따라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세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높이를 뜻하는 거죠. 높이가 큰 거는, 진폭이 큰 거는 파도로 치면은 뭐 파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높이가 크면 큰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높이가 이게 확 크고 얘는 착 작죠. 그래서 진폭, 즉 소리의 크기는 A랑 B랑 비교하면 A가 더 크네요. 따라서 비교를 높이가 진동수네. 진동수는 소리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죠. 고음, 저음. 그래서 소리의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맞네요. 높이, 진동수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높다. 맞네요. 소리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5번인가요? 답이? 답이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지금 탄성력은 A, B. 왼손이 A를 직접 당긴 힘과 오른손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직접 당긴 힘이 이거래요. 추는 같이 매달려 있네요. 근데 늘어난 길이가 같죠? 같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뭐는 같다? 탄성력은 같다. 탄성력은 같다. 그래서 요거 둘 중 하나 답이 될 거고요. 탄성력은 지금 얘가 정지해 있잖아요. 합력이 0이겠네요.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잠기는 힘 F, 요 힘은 무엇 같다? 요 힘과 추의 무게를 합한 힘과 같겠죠. 추의 무게가 곧 중력이니까. 그래서 얘는 더 적은 힘으로도 똑같은 높이만큼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FA와 FB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때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갈게요. 6번은 압력이네요. 당연히 온도는 같을 때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더 커지죠. 그게 보일의 법칙이었는데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었고요. 반면에 온도는 부피가 지금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네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와 나는 지금 압력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부피가 다 작아져. 지금 가와 나에서 압력이 더 커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추를 얹어놨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커졌죠. 원래는 공기만 눌렀어요. 근데 공기만 누르는 걸 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나의 경우에는 공기와 추가 같이 누르고 있잖아요. 압력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나가 압력이 더 크다 맞고요. T1과 T2 여기서는 T1인데 T2잖아요. 압력이 지금 같은데 압력이 같을 때 압력이 추가 똑같이 연결됐으니까 온도가 다르고 부피가 커졌죠. 그래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온도도 더 높아졌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인가요? 분자의 운동은 뭐 이게 이제 온도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개념인데 이거 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인데 요건 액화가 아니라 융해 용융이고요. 성태 변화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성태 변화 플러스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이용되죠.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이거 좀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플러스 이가라고 하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잃었다? 잃었다. 그러니까 잃었으니까 이게 전자가 지금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전자도 잃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원래 몇 개였어? 원래는 12개였지 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죠. 얘는 지금 한 개를 얻었네요. 한 개 get. 그러면 얘는 원래는 9개였다가 한 개를 얻어서 이렇게 됐네요. 얘는 그러면 원래는 아니죠. 얘는 원래는 8개였는데 2개를 얻어서 10개. 다 10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옥텟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애들이 안 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X가 전자를 2개 잃어서가 아니라 잃어서? 맞네요. 잃어서 2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전자수는 Y랑 X가 더 많네요. 틀렸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곧 전자의 개수와 같죠. 왜냐하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인데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원자 핵의 전하량은 곧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그럼 전자 수는 Z랑 Y랑 비교를 해보면 Y가 더 많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정답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는 뭐 밀도입니다. 10번은 이거는 뭐 반응 후에 이제 5g이 됐대요. 반응물이. 그러면은 지금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다고 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얘가 다 소모됐겠죠. 얘는 다 소모돼서 여기 1만큼 들어갔을 거고, 얘는 얘가 지금 총 5가 남았으니까 얘는 여기서 4만큼은 반응하고 나머지 2가 남았을 거야. 그지? 반응물의 어떤 이 질량비는 1대4가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2g 남았다고 되어 있기도 하네요. 이 남아있는 거는 바로 Y겠죠. 자, 그럼 1대4의 비율로 반응하므로 얘도 지금 1대4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10g이 나왔대요. 그러면 1대4니까 뭐 당연히 X는 2g이 반응했을 거고 Y는 8g이 반응을 해야 1대4의 비가 되겠죠. 문제가 뭐지? 뭐 구하는 거야? X? EX구나. 이거를 구하라. 8g이죠. 넘기겠습니다. 11번. 사실 생물은 여러분 아다시피 쌤 전공이 아니기도 하고 많이 가르쳐 본 적도 크게 없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여기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동물세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바가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래서 가가 아메바. 나는 대장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2번에는 요거는 뭐 A는 운동뉴런, 감각뉴런이지. B는 중추신경계 맞죠? C에는 신경세포체가 있죠. 그러니까 뉴런에는 신경세포체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다 신경세포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13번에는 A는 백혈구, B는 적혈구, C는 혈소판.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B는 식균작용하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뭐 저쩌고저쩌고 하죠. 14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기억에,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날숨이죠. 우리가 내뱉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다에서 B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B에서는 당연히 오픈되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로 이 BT 비용의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은박지로 쌓였으므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란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15번입니다. 정상인데 다 애들이 유전병이 나왔어요. 그럼 다 이게 열성 유전자라는 거죠. AA, 뭐 AA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시고, 얘들은 운이 없게도 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죠? 맞죠? 아니죠. 세 번째에는 어차피 확률이 4분의 1인데 얘들은 계속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이겁니다. 16번입니다. 16번에 B, 여기서 A는 지각, B는 멘틀, C는 외, 핵, D는 내, 핵. 여기서 얘는 액체고, 그죠? 뭐 이거는 지진파 분석으로 알게 된 거고, 지각이랑 멘틀이랑 비교하면 지각이 멘틀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건 밀도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죠? 멘틀이고요. C는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고요. 밀도는 그래서 지각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요거는 뭐 밝기죠.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건데, 왜냐하면 거리가 2배가 되면 이렇게 면적이 4배가 되기 때문이고, 거리가 3배가 되면 면적이 9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별빛이 비추는 면적이 당연히 더 넓어지고요. 거리가 2배 되면 밝기가 4분의 1배 맞습니다. 면적이 제곱으로 면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같다. 절대 등급은 우리가 거리에 관계없이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의 등급을 나타내므로 맞죠. 그래서 5번입니다. 만조와 간조가 뭐죠? 만조는 제일 높을 때, 간조는 제일 낮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조에서 만조로 가는 요 순간을 우리는 밀물이라고 하죠. 밀려온다고 해서 최고점에서 이렇게 다시 낮아질 때는 우리가 썰물, 빠져나간다고 해서 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A일 때는 A일 땐 만조가 아니라 간조고요. 6시에는 밀물이 나타난다. 맞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날 때는 간조일 때므로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잘못했는데? 아니지. 틀렸으니까 요거죠. 19번입니다. 요건 뭐 설명할 게 크게 없어서 답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은요, 요거는 지금 태양이 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우리가 삭이죠. 보름달은 우리가 망인데, 망은 어디 있을 때야? 망은 달이 여기 뒤에 있을 때가 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보내면 달을 반틈 딱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사돼서 이 부분이 밝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반사돼 밝게 보이는 부분 우리 지구에서 봐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달이 어둡게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게 됩니다. A 지역에선 개기일식이 관측되죠. 본 그림자. B 지역은 아예 바깥쪽에 그림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 관측되지 않은 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 쌤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좀 설명이 좀 부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참고로 들어보시고, 혹시나 자기가 좀 더 깊이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다른 지인들이 이거 잘못 설명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쌤이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은 짬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